직선의 방정식 할 건데요. 아주 그냥 기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직선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점을 갖다가 지정을 해줘. x1, y1, x2, y2. 그러면 요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들 아마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점을 하나만 주고 기울기를 지정을 해줘. x1, y1 이렇게 점을 하나만 줘.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근데 대신 뭐 기울기를 뭐 2분의 1로 이렇게 지나가라 하면은 딱 직선을 결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점이 두 개 주어진 상황, 아니면 점 하나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2 때 여기 다 중2 수학 다 100점들이잖아. 맞니? 아닌가? 일차 함수를 배웠어요. 1차 함수가 직선이잖아. 맞아요? 그럼 1차 함수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y가 x에 대한 1차식이면 이게 1차 함수야. 그래서 요렇게 써놓고 반드시 이걸 달아주라고 막 이제 배웁니다. a는 0이 아니다. 그래야지 한글로 1차 함수인 거야. 1차 함수. 됐나요? 근데 그러면은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차이가 뭐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x랑 y랑 둘 다 1차식이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은 얘를 여기 있는 거 뭐 이항 해버리고 b로 나눠버리면 그냥 이거인 거잖아. 맞아? 그럼 얘랑 거의 똑같은 거지. 근데 내가 거의 똑같은 거라고 그랬지 완전히 똑같다고는 안 했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말하자면 얘가 좀 더 포괄적인, 얘가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직선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1차 함수에서는 이게 걸려있어. A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딴 말이 없어요. 이거 A 없어도 돼요. 이게 B 없어도 돼요. 이게 Y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야. 크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대각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대각. 1차 함수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직선이라는 거는 요런 대각으로 가는 직선뿐만 아니라 요렇게 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가로로 가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2였어.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규민아, 이거 뭐예요? 요렇게 쓰는 것도 직선이었단 말이야. 이해돼요? 또는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 요렇게 지나가.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여기 x는 3. 요렇게 쓰는 거 있지? 세로선, 가로선 있죠? 요거 다 세로선, 가로선, 대각선 포함하면 이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 대부분 1차 함수잖아. 그지? 대부분 1차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그냥 요것만 할 줄 알면 그냥 끝인데. 자,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직선 써보세요. 찾아봐. 요 1차 함수 찾아봐. 어떻게 찾을 거야? 뭘 멀뚱멀뚱 찾아봐봐. 써봐. 1차 함수 어떻게 찾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중2 애들이 많이 하는 거. 그럼 여기다가 1,1 대입해. 1은 A 플러스 B. 4,3 대입해. 이렇게 연립하면은 3A가 2니까 A는 3분의 2, B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그럼 이 직선이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이다. 뭐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요건 좀 이렇게 푸는 건 1차 함수스럽지 않지. 자,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봤을 때 요 X의 개수인 요 A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르니? 기울기 이렇게 부르죠.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아까 했었잖아. 그지? 요렇게 두 점이 있어.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요거 분의 요거, 요게 기울기의 정의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4 빼기 1, 3, 3 빼기 1, 2 이렇게 하면 그냥 기울기 구해버린 거지. 얘만 구하면 되니까, b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1,1 대입하면은 요 3분의 1인 것도 금방 알 수 있겠지. 보통 1차 함수 이렇게 구하죠.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인데,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 할 줄 아는 건데, 이런 직선이 있어요. 절편이 주어졌어요. 이서연, 직선 불러보세요. y는 직선의 방정식 불러봐요. 저한테 시켜야 알았어. 서연아 해봐. 제가 하기 싫대.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 이 y절편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만 보면 3분의 마이너스 2인 거 알겠어요? 됐니? 뭐 하나 더 해볼까? 뭐 이렇게 할까? 태서야 이거 한번 불러볼래? y는 EX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천천히 하면 요 점 좌표가 0,마사였고 여기가 지금 2,0이었지. 이렇게? 그러면은 기울기를 볼 때 2 빼기 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절편이면은 그냥 눈에 보이잖아. 그냥 이거 분의 이거잖아. 맞아? 그냥 이거 분의 이건데 부호 반대로 해줘야겠죠.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x절편이 a, y절편이 b래요. 규민아, 1차 함수 불러보세요. B분의 B 어? 잘했는데 이거야. 그냥 절편이 나오면 그냥 요거 분의 요걸 하는데 부호를 거꾸로 해줘야 돼.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면은 x절편이 a다, y절편이 b다 그러면은 그냥 절편분의 절편하고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요게 기울기예요. y절편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숫자로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 근데 문자로 나오는 경우에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문자로 나오는 경우에도. 대신 그 공통수학 2에서는 책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써봐라. 그러면 좀 멋있겠어요. 이렇게 써버립니다. x절편이 a, y절편이 b예요. 자, x절편이라고 하는 건 y에 0을 대입하는 거지? y에 0을 대입해 없애. 그럼 x가 a죠. 맞아? 거꾸로 y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0 대입해. 그럼 y가 b죠.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 공식이에요.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거. 근데 사실 외우지 않고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외워두면 좀 빠르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기울기가 바뀜에 따라서 직선이 이렇게 바뀌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대충 선생님이 6개의 직선을 그렸어요. 이 6개의 직선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걸 다른 반에 물어봤더니 직선이요 이러던데 그거 말고 6개의 직선의 공통점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죠. 여기를 지나. 당연한 얘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y는 ax의 꼴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 그치? 또는 뭐 정비례 관계라고 하잖아. 이건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 집어넣으면 0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지. 맞니?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요 점을 요로 바꿔봅시다. 내가 점을 하나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그럼 기울기가 1짜리도 있을 거고 2짜리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막 많이 갈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 직선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겁니다. 정답을 써주면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치 항등식 비슷하게 A가 얼마를 가지든지 여기가 0이면 여기가 0이지. 그거랑 비슷하게 A가 어떤 값을 가지든지 여기가 0이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고정된 점 2,1을 무조건 칠할 수밖에 없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쓰려면 첫 번째는 그냥 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점으로 2보단 1이 좋잖아? 이 점으로 그냥 세팅을 해놔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직선은 무조건 이거 x1, y1을 칠할 수밖에 없어.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기울기 자리. 기울기 자리. 그럼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해요? 요거 빼기 요거. x2 빼기 x1. y2 빼기 y1. 요게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사실은 이게 뭐 새로운 것 아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요로 살짝 넘겨볼까? 이렇게 썼어요. 2,1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너네 이거 2차 함수 할 때 하던 거야 이렇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원점에서 2,1로 바뀌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요 모양으로 해도 되고 요 모양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요 지금 공통수학 2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문제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바로 요 형태를 네가 쓸 수 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1차식이니까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항등식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걸 A로 묶어줘요. 요걸 넘겨버리면 보이나? 이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2,1. 전개를 해놓으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미지수가 뭐 A로 낄 때도 있고 M으로 낄 때도 그렇거든? 근데 그때 얘를 묶어가지고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그 정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단원을 할 때. 문제 몇 개만 해보고 마칠 건데 19페이지에서 이거 너무 쉬운가 봐요. 풀어보세요. 87부터 92까지 풀어보세요. 방금 설명도 했었고 사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라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죠. 92번만 한번 같이 보면 이것도 중2 문제인데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1차 함수 형태로 이항을 해주고 y는으로 이렇게 고쳐주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때 지금 A가 양수, A는 양수, B도 양수, C는 음수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음수네요. y절편을 보면 이건 양수네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이제 y절편과 기울기의 부분을 알고 있을 때 y절편 찍어주고 기울기 음수로 가면은 어디 지나는지 알 수 있지? 뭐 이런 정도도 가볍게 할 수 있죠? 자, 넘어가서 문제 대충 훑어보고 마칠 건데요. 유형 1번에 104번 보세요. 그냥 쉬워서 말로만 할 거예요. 직선을 구하라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힌트를 하나 줬어요. 뭐야? 이거랑 중점을 지나간대. 그럼 중점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앞에서 배운 거 그냥 써먹는 것 뿐이야. 쉽죠? 그리고 오른쪽 거 보면은
107번 요거 107번 보면은 A, B 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하고 점 하나 하고 점 두 개 하고 줬죠? 점 두 개 줬으니까 직선 구할 수 있죠? 맞지? 너무 쉽죠? 넘어가죠. (112번) 보세요. 이것도 중2 표현인데 이 직선과 x축에서 만난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니? 이 직선의 x절편과 일치한다 그런 거지? 이 직선과 x절편이 일치한다. 얘랑은 y절편이 일치한다. 오케이? x축 위에서 만난다. y축 위에서 만난다. 무슨 말인지만 알면은 문제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113번 보면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하던 겁니다.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이렇게 나란히 있답니다. A, B, C가. 그러면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몽땅 뭐 안 구해도 요렇게 기울기를 구해요. 근데 이 기울기가 당연히 요렇게 기울기랑 같겠지. 맞아요?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가 같다고 등식을 세워주면 바로 A를 구할 수 있어요. 많이 해봤죠 옛날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형 5번 같은 경우는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얘기를 하는데 도형이라고 해봤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정도거든? 아직 동그라미는 배우기 전이긴 한데 자, 어떤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 넓이를 반반 이등분해야 돼. 그럼 원은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절반 자르겠지. 삼각형은 어떻게 지나가야 절반을 자르냐? 삼각형이 의외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한 꼭지점을 지난다고 얘기를 해줘.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걸 반띵해야 돼.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어? 여기 중점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반띵할 수 있겠죠? 맞아요? 사각형은 뭐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범용적으로는 이렇게 대각선 그거 놓고요. 요 대각선의 교점 있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은 얘를 2등분합니다. 근데 여기 뭐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평행사변형이면 다 만족해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요 대각선 그어서 요 만나는 점 지나가면은 반띵할 수 있어요. 됐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여기 유형도 풀어보면 되고요. 유형 7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1번 봐봐.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K가 막 잔뜩 껴있는데 뒤에 뭐래?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는 아까 우리 항등식 할 때 나왔던 말이고 직선을 할 때도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 끼면서 쟤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쟤로 묶어버리라고 했죠? 그럼 이걸 K로 이제 묶어. K 있는 항들을.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K 없는 것들 뒤에 다 써줄게요. 아까 항등식 문제랑 거의 같아. 그럼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려고 하면 이런 거겠네. 맞네? 일단 풀어볼게요. 그러면 2x 빼기 y는 5고요. x 더하기 y는 4인데요. 이 연립을 해보면요. 3x가 9라서 x는 3이고 y는 1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3,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또 올려줄게요. 톡방에.